안녕하세요. 수원 인계동 한신이트니스 GX팀장 송형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많은 강사님들께서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센터의 갑질, 횡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센터 측이기도 해요. 센터 측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또 제가 수업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저도 물론 프리랜서 강사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럴 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쪽 직업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또 경험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센터의 갑질 뭐가 있느냐,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임금 체불. 임금을 못 받고 일해 보신 적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GX를 좀 어린 나이에 시작하시고 좀 최근보다는 좀 예전에 시작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은 좀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각각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뻔하죠. 센터가 좀 운영이 어렵다. 급여를 한 2주만 더 기다려 달라. 2주 지나면 또 안 줘요. 또 먼저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언제 주실 거냐고. 딱 내가 봐도 센터 돌아가는 꼴이 임금을 주기에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어서 트레이너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PT 수업한 거에 대한 돈을 못 받거나 GX 강사님들도 돈을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노동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좀 힘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사 초보 때고 제가 분명히 수업을 잘 이끌지 못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지금까지 받았던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요. 요즘에도 그런 데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임금을 미루거나 또 미루다가 결국엔 안 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이잖아요.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주고, 또 이 강사님을 계속해서 데려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뭐 강사님을 바꾸시거나, 또 센터의 사정을 얘기해서 급여 조건을 바꾸시거나, 이런 것들을 정중하게 얘기해서 급여 조건이나 뭐 타임수나 이런 거를 조율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센터의 갑질일 수도 있긴 한데, 어쩌겠어요. 센터 운영하는 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항상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근무 조건의 변동이에요. 일단 첫 번째, 갑작스런 지점 이동. 예를 들면 이것도 제 가까운 지인이 경험했던 일인데요. 지점을 2개를 운영을 해요. 그 센터에서 한 지점에 채용이 돼서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회원님들과 점점 정을 쌓고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또 관리자가 갑자기 이렇게 수업도 잘하고 이러는데 이 지점 말고 저 지점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강사님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제 여기 친해지고 회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얼굴 익히고 이름 성함 익히고 했는데 또 딴 데 가서 하라고 하면 또 다시 적응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거긴 타임수가 더 적어요. 강사님 입장에서는 타임수 하나라도 더 하고 가는 게 낫죠, 멀리 와서. 근데 타임수가 적은 지점으로 가서 분위기를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물론 센터 측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또 바꾸면 강사님들은 또 적극적으로 막 싫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또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또 가서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너무 쉽게 뭐 채용 전과 후가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 또 타임 수가 바뀐다던가, 뭐 폐강이 된다던가, 한 타임이 2타임이었던 게, 그리고 수업명이 갑자기 바뀐다던가, 예를 들면 줌바 수업인데 갑자기 다이어트 댄스로 바꾼다던가. 원래 강사님이 잘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고 별 타격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종목으로 바뀐다거나 하면 그것도 좀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를 갑자기 삭감한다던가, 4만 원이었던 페이를 갑자기 3만 5천 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또 그것도 난감하죠. 그럴 바에는 거기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다른 데서 계속 일을 했던가, 아니면 보통 강사님들 그렇게 되잖아요. 2개, 3개 이렇게 지점을 합격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고려해서 한 지점을 이제 택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가 아까 전에 타임수 줄어드는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2타임, 3타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타임 내지 2타임을 스크린 수업으로 바꿔버린대요. 저는 필요가 없대요.
그런 식으로 해버려도 마찬가지. 거기서 더 이상 일을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싸리 채용을 할 때 강사를 위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겪었던 비정규직으로서의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안 느끼게 해준다는 등 같은 식구처럼 뭐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지나 말든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수를 팍팍 줄인다던가 그것도 그냥 통보를 한다던가 정중하게 강사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싫으면 네가 나가던가 나가봤자 힘들걸? 뭐 이런 배짱.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업에 대한 지나친 터치. 너무 개입을 하는 거죠, 관리자 쪽에서. 예를 들면 그 수업에 좀 입김이 센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꾸 이제 인포에 가서 관리자한테 수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스피닝 수업인데 뭐 꼭 근력 동작을 넣어야 된다. 이쪽 협회 스타일 말고 저쪽 협회 스타일을 우린 추구한다. 이쪽 협회 강사만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입김이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또 관리자님은 또 중간에서 이제 강사분들한테 그 입김 센 회원님들의 의견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회원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면 강사님은 또 자신이 추구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원님들을 봤을 때 그걸 들어줄 의견이 있고 안 들어줘도 될 의견이 있고요. 또 입김이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김 센 회원님들만 또 말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강사분들은 또 좀 소신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개입을 하면 또 강사분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지인이 요가 수업을 하는데 요가 수업 끝나고 관리자가 잠깐만 와서 얘기 좀 하재요. 내용인즉 요가 시간에 런지 비슷한 동작, 스쿼트 비슷한 동작을 하지 말래요. 요가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서 또 요가도 굉장히 근력을 많이 쓰는 동작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동작을 하지 말고 그냥 다리 쭉쭉 찢는 그런 동작이나 하래요. 요가 강사로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정말 이 사람이 요가를 뭘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건가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쪽 트레이너들이 그런 근력 동작은 맡아서 하는 거니까 요가 선생님은 쭉쭉 찢는 거 요런 거나 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PT 매출 떨어진다 이거죠. PT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부심이 없고 또 요가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모르면서 뭔 관리자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이 수업하기 힘든 센터의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강사 몰래 채용하는 일, 일명 나만 몰랐던 이야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존에 일하던 강사님이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몰래 새로 채용을 올려서 새로운 강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놓고 강사님한테 오늘 이번 주까지만 수업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가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관리자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요새는 별로 없을 거예요. 워낙에 그렇게 하면 강사님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근처의 센터도 그런 거는 알아요. 왜냐? 여기 있던 회원님들이 저 다른 데 가서 또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그 얘기가 퍼져요. 그쪽 관리자도 알고 있어요. 저쪽 그 어떤 센터는 강사 채용해놓고 막 엄청 개입도 하고 채용한 상태에서 또 채용해가지고 강사 잘라버리고 이런 센터다. 네, 다 소문납니다. 그래서 강사를 또 새로 채용할 일이 생겨도 그 센터는 좋은 강사님들이 지원을 안 해요. 강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죠.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엄청 회원님들 드세고 그 회원님들하고 거기 팀장이랑 또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강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리고 그런 게 다 소문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제 강사님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다면 강사님께 정중히 이러이러해서 새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미리 조심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강사님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채용을 해 나가야죠. 채용 안 되면은 그 펑크나는 시간 어떻게 하느냐? 대강이라도 써야죠. 대강을 좀 써서라도 채용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제 지인의 예를 들면요. 댄스 강사인데요. 댄스 수업을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아는 언니를 만난 거예요. 같이 어떤 협회에서 교육을 받던 동료 강사이자 이제 친한 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반가움에 언니 어디가? 인사를 했는데 그 언니가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나 땡땡 휘트니스 가는데 면접 보러 가.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죠.
어떤 수업을 면접을 보러 가는지 봤더니 제 지인이 수업하고 있던 그 수업 타임에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언니가 그 수업을 면접을 보러 간다니. 같이 이제 센터에 입장을 한 거죠. 관리자도 엄청 놀랬겠죠. 네. 몰래 채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가 발칵 뒤집히고 나중에는 또 뭐 수업을 뭐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뭐 회원님들하고도 막 관리자랑 엄청 뭐 싸움 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당연히 회원님들하고도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뭔가 일이 터져도 터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GX 강사님들이 당하는 센터 측의 갑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조심성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어떤 윗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전 직장까지만 해도 그런 이제 대형 휘트니스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 측에서 저도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까 전에 그 스크린 수업 얘기도 했지만 이제 그 화제거리가 됐던 그 센터가 또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더 뭐 나쁘게 뭐 얘기하고 싶어도 좀 조심성이 있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고 선생님들도 당했던 그런 또 갑질 이런 것들 피해를 봤던 사례 이런 거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강사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